반갑습니다. 문법의 완성, 문법의 자신감, GTV 국어의 김기주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단어의 형성 그 두 번째 시간 이어가는데요, 그 합성어의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합성어에도 다시 또 그 종류를 나눠보면 통사적인 합성어와 유형별로 비통사적인 합성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통사와 비통사.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렵죠? 자, 통사적 합성어라는 것은요, 우리말의 일반적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는 합성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우리말의 일반적 단어 배열법과 일치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이 부분이 또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겠죠. 자, 우리말의 일반적 단어 배열법이라는 건 어순을 말하는 겁니다. 말이 놓이는 순서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밑에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빛나다라는 문장이 보이시죠? 근데 우리가 이거 말을 할 때 나다 빛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나다 빛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빛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말의 어순 구조와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는 단어와 나다라는 단어가 우리말의 어순 구조의 순서에 맞춰서 합성이 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말의 어순 구조와 일치한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빛은 명사죠. 품사에서. 자, 이거 모르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거 문장 품사 공부부터 다시 하시고 오셔야 돼요. 자, 빛은 명사고요. 나다라는 거는 동사죠. 이렇게 명사와 동사가 합쳐져서 새로운 단어인 빛나다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우리말의 어순 구조와 일치한다라고 해서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어 한번 예문 가볼게요. 첫사랑이라는 단어 가볼까요? 자,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가보시면요. 사랑이하고 첫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말을 할 때 사랑 첫 이렇게 얘기하나요? 처음 하는 사랑이니까 첫사랑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 사랑, 처음 느낀 사랑.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말의 어순 구조에서 보시면요. 보통은 이렇게 명사 앞에 관형사가 놓이게 됩니다. 관형사가 뭐죠? 관형사는요. 바로 명사, 대명사, 수사, 즉 체언 앞에 놓여서 이렇게 체언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단어처럼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명사 앞에 와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첫사랑 이렇게 첫은 사랑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기본적인 우리말의 어순 구조와 일치한다고 해서 이런 경우들은 통사적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통사적 합성어의 개념은 좀 이제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통사적 합성어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부러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유형화 시켜놨는데요. 도표에.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안 보시면 안 되겠죠? 자, 꼭 보셔야 될 부분인데 통사적 합성어의 유형이라고 하는데 명사. 우리말의 어순 구조에서 명사와 명사 나란히 놓을 수 있는 형태죠. 집과 안이 합쳐졌고요. 논과 밭, 그 다음 꽃과 나무, 불과 고기가 합쳐져서 나란히 하나의 단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도 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관형어와 체언이 합쳐질 수 있는 거죠. 관형어, 체언 또는 관형사, 체언이라고도 하는데 새해, 온종일, 첫사랑, 헌책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부사와 부사가 합쳐진다고 하는데요. 부사는 보통 용언을 꾸며주긴 하지만 부사가 또 부사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우리말의 어순 구조와 일치한다라고 해서 통사적 합성어의 유형으로 볼 수 있죠. 곧과 잘은 각각 부사인데요.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형성했죠. 그는 운동을 곧잘 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자, 더욱더라고 했는데 더욱이라는 부사에 더라는 부사가 붙었습니다. 그죠? 부슬부슬은 소리나 모양을 흉내낸 말이죠. 우리가 이런 걸 음성상징어라고 해서 음성상징어는 대부분 다 부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리나 모양을 흉내낸 말들은 부사어다, 부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부슬이라는 말과 부슬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역시 부사와 부사가 합쳐진 얘기이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의 유형이다. 반짝반짝 빛나는 모양이죠. 이것도 부사와 부사가 합쳐진 것이죠. 또 다른 예로는 부사와 용언이 합쳐진 건데요. 일반적으로 부사는 용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말 그대로의 그 우리말의 어순 구조를 그대로 잘 드러낸 구조 형식이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 잘나다, 나다 잘 이러진 않죠. 못되다, 되다 못 이러진 않죠. 못되다, 못이 되다를 꾸며주죠. 자,
그 다음 명사와 용언. 자, 힘이란 명사가 왔고요. 용언, 들다, 동사. 용언 중에도 동사가 있죠. 자, 그래서 힘과 들다, 앞이란 명사에 서다란 용언이 합쳐졌고요. 본이란 명사에 받다란 말이 합쳐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언의 연결형. 요건 좀 중요하니까요. 잘 기억을 해둘게요. 별표로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별표. 자, 별표 해주시고요. 이거 중요하니까요. 별표를 땅 해주시고요. 자, 이 연결형이라는 말이 뭡니까? 라고 아마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들어가다라는 부분은요. 보면 뭐와 뭐가 합쳐진 겁니까? 들다라는 말과 가다라는 말이 합쳐진 거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들다의 어간은 들이에요. 그럼 이 들이 바로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결합하면 들가다. 원래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용언의 어간이 그냥 바로 결합했다면 이제 뒤쪽에서 배울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데 이 경우 한번 가만히 봅시다. 여기에 연결어미인 연결형 어미 어라는 그 어미가 연결형이 용언의 연결형이 붙었어요. 이렇게 연결형이 붙어서 결합이 되면 우리가 통사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쉬운 예로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어떤 연결해주는 그 연결물 없이 그냥 바로 결합이 되면 우리가 비통사라고 하지만 이것처럼 들다와 가다란 말이 합쳐질 때 들가다 이렇게 안 되고 들어가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겁니다. 쓰디 쓰다도 가만히 한번 볼까요? 쓰디 쓰다는 쓰다라는 말에 플러스 쓰다 이렇게 합쳐진 거잖아요. 쓰다의 쓰다가. 그러면 쓰다의 어간이 뭡니까? 쓰죠. 그럼 이게 바로 결합을 하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쓰다. 근데 여기에 보면 디 이렇게 해서 쓰디 쓰다 합쳐진 거죠. 연결형이 있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오르내리다. 자, 오르내리다고 있고요. 오르고내리다 만약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 만약에 오르내리다 같은 경우는 미리 우선 얘기를 해볼게요. 오르내리다는 뭐와 뭐가 합쳐진 말입니까? 오르다라는 말과 플러스 내리다라는 말이 합쳐진 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럼 이 오르다의 오르라는 어간이 직접 결합한 건가요? 아니면 연결형이 있는 건가요? 이 경우는 연결형이 없이 오르라는 말이 내리다라는 말에 바로 결합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영타가 돼버렸네요. 자,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통사적, 비통사적의 구별 기준을 아시겠죠? 연결형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오르내리다는 없는 거죠. 근데 만약 오르고 내리다 고란 연결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땐 통사적인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통사적인 합성어로 넘어가 볼게요. 통사적인 합성어 봤으니까 비통사. 자, 비통사는 뭡니까? 우리가 통사적이라는 건 우리말의 어순구조의 배열법과 일치하는 합성어라고 했다면 이 경우는 비니까 아닐 비죠. 통사적이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통사적이지 않은 거니까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말의 일반적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지 않는 합성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뭐 예를 들면 뛰다와 놀다라는 합성어가 뛰놀다라는 단어를 형성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뛰다의 뛰가 어간이잖아요. 어간이 그냥 연결형 없이 바로 결합했죠. 뛰놀다. 뛰어놀다 만약 이랬다면 어라는 연결음이 들어갔다면 통사적 합성어지만요. 이 경우는 뛰라는 어간이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에 자, 우리말의 어순적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연결함이가 생략됐기 때문에 어근과 어근이 결합돼서 이런 건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부술비라는 거. 자, 부술부술 내리는 비니까 부술인데 부술은 보통 내리는 모양이죠. 이거 품사가 뭡니까? 부사죠. 근데 뒤에 나온 건 명사죠. 우리가 보통은 우리말 어순구조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건 관형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사가 나와 있으니까 부사가 명사를 꾸밀 수 없거든요. 자, 왜냐고요? 여러분들 아마 품사 공부 제대로 안 하셔서 지금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품사 우리가 공부해봤다면 부사는 기본적으로 용언이나 부사를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죠. 그 부사의 기능으로 봤을 때는 체언을 수식할 수가 없어요. 체언을 수식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비란의 명사 즉 체언을 수식할 수 있는 거는 관형사이기 때문에요. 부사가 수식했으니까 우리말의 어순구조에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배웠던 기본적 개념,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을 좀 가지고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볼 건데요. 자,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을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와 한번 비교해서 볼 건데요. 첫 번째, 용언과 명사가 결합할 때 관형사형어미 뭐뭐은, 뭐뭐니은 또는 뭐뭐는, 뭐뭐을, 뭐뭐리을이 생략이 돼 있으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늦은 잠, 굳은 살, 큰 집, 늙은이, 디딜빵아. 자, 이런 경우는 늦은 잠은 늦다라는 말에 늦잠 이렇게 안 하고요. 은이란 말이 붙어 있죠. 은이 이렇게 뭐뭐 리을 이렇게 굳은산 또는 뭐 디딜빵하는 디디다가 기본형 아닙니까? 거기에 뭐뭐 리을이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옆에 덮밥, 건버섯, 접칼. 덮밥은요, 덮다 플러스 밥이 합쳐진 거죠. 근데 덮은 밥이라고 안 하고 덮이란 어간이 바로 밥하고 결합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덮은의 은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결합하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겁니다. 검버섯은 어디서 온 겁니까? 검다 플러스 버섯이죠. 그럼 검다의 어간인 검인데 검이 바로 다이렉트로 버섯과 결합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비통사적 합성어. 접칼도 접는 칼을 얘기하는데 접다 플러스 칼이죠. 접다라는 말에서 온 건데 접다의 어간이 접인데 접이 바로 결합했죠. 이렇게 용언의 어간이 바로 우리가 영혼의 어간이 바로 다이렉트로 결합하면 명사가 결합하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지만요. 용언의 어간 부분에 플러스 뭐뭐은 뭐뭐 리을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죠. 자, 그렇다면 용언과 용언이 결합될 때 자, 연결어미의 생략률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거죠. 자, 뭐 뛰다와 놀다가 합쳐질 때 놀다가 아니라 뛰가 바로 결합해요. 이렇게 또 굶다와 줄이다가 합칠 때 굶이라는 게 바로 결합했어요. 검다와 푸르다가 결합할 때 검이란 어간이 바로 결합했죠. 검고 푸르다 고라는 연결어미가 있으면 좋은데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비통사죠. 오르내리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 자, 그 다음 높푸르다도 높다와 푸르다가 합쳐진데 높고 푸르다 고란 연결어미가 있으면 통사지만 이 경우는 연결어미 없이 높이라는 어간이 바로 결합했죠. 그렇기 때문에 비통사. 여닫다도 열다 플러스 닫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열닫다 아니고 왜 여닫다죠? 라고 할 텐데. 그렇죠. 열일다 닫다가 합쳐졌으니까 열이라는 어간이 결합했으니까 열닫다 아닌가요? 근데 그렇죠. 원래는 열닫답니다. 그런데 이제 발음상 발음하기가 불편해요. 받침이 리을이 있으니까. 그래서 리을이 탈락돼서 적은 거죠. 이 경우는 발음과 표기를 일치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요. 그냥 리을이 탈락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연결어미가 뛰가다가 아니라 어가다, 돌다와 가다가 합쳐져 돌아가다 연결어미, 알다와 보다의 알아보다 연결어미 있죠. 벗다와 나다가 벗나다가 아니라 어라는 연결어미. 이렇게 아나 어라는 연결어미가 붙어 있으면 통사적 합성어지만 비통사적 합성어는 용언의 어간이 그냥 용언과 용언이 바로 다이렉트로 결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가 직접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 앞서서 이미 얘기했었던 부분이죠. 부술비라는 예를 가지고도 봤었잖아요. 부술은 소리나 모양을 흉내낸 말들이 부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부술은 명사 비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관형사인데 부사가 꾸며줬으니까 우리말의 어순구조에 안 맞죠.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고요. 헐떡고개, 헐떡거리다, 헐떡. 부사죠. 부사가 고개란 명사일 수 있겠고요. 산들산들 부는 바람 불 때 산들바람. 산들은 부사인데 바람이란 명사일 수 있겠고요. 척척도 부사인데 박사일 수 있겠고요. 볼록도 올록볼록 할 때 그 모양이잖아요.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낸 말을 우리가 이제 부사인데 다 볼록은 거울을 수 있겠으니까 명사일 수 있겠어 역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앞에 배웠던 내용을 리뷰. 여러분들 제가 조금 마음이 안 놓여서요. 다시 한번 복습하자는 의도에서 이렇게 리뷰란을 다시 한번 만들었고요. 별표가 빵빵빵빵 5개나 들어있죠. 별이 5개. 자,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광고 문구죠. 카피 문구인데. 자,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중요하기 때문에 별이 5개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통사적 합성어라는 거 한번 볼게요. 통사적 합성어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우리말의 일반적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는 합성어라고 한다면요. 비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의 일반적 단어 배열법에서 벗어난 합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성 앞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겁니다. 확인하세요. 통사적 합성어는 이렇게 명사에 시옷이 들어간 그 사이 시옷이 들어간 명사, 용언의 명사형의 명사, 관형사 명사, 용언의 관형사형 명사. 용언의 연결형 플러스 용언, 명사와 용언, 부사. 이런 것들은 다 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문 여기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나서 다시 한번 꼭 보셔야 돼요. 그냥 선생님 강의만 한번 그냥 흘려 듣듯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문법은 반복 학습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뒤쪽에 있는 그 적용학습 문제 선생님이 그 직접 제작한 이 교재에 적용학습, 적용 연습 문제도 꼭 풀어보셔야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강의 들으시고 꼭 적용 연습 문제 꼭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비통사적 합성어는 용언의 어간이 바로 다이렉트로 결합하는 거죠. 용언의 어간에 명사가 결합하거나 용언의 어간에 용언이 결합하거나 또는 부사가 명사가 결합하면 우리가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단어들에는요, 여기에 이런 세 개의 단어들의 예를 더 적어놨으니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통사적 합성어의 기준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얘가 왜 일로 간버렸나요? 여기로 날라가는데 별이 5개죠. 3개였는데 제가 5개로 늘렸어요. 중요합니다. 별이 5개. 자. 용언과 체언이 결합될 때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생략되는 유무에 따라서 전성어미라는 건 관형사형으로 바꿔준다는 건데요. 꺾은 새 이렇게 안 했죠. 꺾다라는 말에 꺾이란 어간이 수요와 바로 결합했어요. 늦다라는 말에 늦이라는 어간이 바로 결합했어요. 늦은 잠이라고 하고 늦잠. 이러면 우리가 비통사라고 하는 거죠. 또 용언과 용언이 결합될 때 매개체인 연결어미의 생략 유무에 대해서도 알 수 있죠. 열고 닫다야. 뛰어놀다. 고나 어가 있었다면 통사적 합성어지만 열다의 열이 그냥 바로 결합했죠. 여닫다, 그 다음 뛰놀다. 뛰어놀다가 아니라 뛰다의 뛰가 바로 결합했기 때문에 자 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죠. 자, 또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도 우리가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3번에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 부슬비, 헐떡고개 앞에서 했던 거죠. 자, 여긴 추가로 하나 더 넣었는데요. 잘 봅시다. 한자어에서 우리말에 이거 못하죠. 우리말의 일반적 어순과 다른 방식을 보이는 경우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라는데 독서는요. 한자를 좀 아셔야겠죠? 읽을 독자의 책서자예요. 그럼 이거 읽을 독, 책서니까 읽다 책이에요. 우리말의 어순 구조는 어떻죠? 책을 읽다라고 말하지 읽다 책 이러지 않아요. 너 뭐하니? 그런데 읽다 책 이러진 않죠. 바보가 아닌 이상. 자, 뭐 그렇게도 말할 수는 있겠지만요. 일반적 어순 구조는 아니죠. 자, 그다음 등산도요. 오를 등자의 뇌산자예요. 그러니까 오르다 산이에요. 이걸 그대로 읽으면. 근데 우리는 산을 오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자 구조에서는 지금 등산, 오르다, 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말의 어순 구조가 안 맞죠? 그러니까 독서나 등산이라는 이런 단어들도 우리말의 일반적 어순 구조와 다른 방식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비통사적 합성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정리를 해서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를 했고요. 여기에 추가로 의미관계에 따른 합성어 유형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둡시다. 의미관계로 나눠보면요. 대등, 종속, 융합으로 나눠요. 대등이라는 건 간략하게 2개 뜻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손발. 나 손발이 차다 라고 할 때 손과 발의 그 의미가 다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대등 합성어. 팔다리 그럼 나 팔다리가 쑤시다 라고 하면 팔과 다리가 말 그대로 쑤시다는 거예요. 팔이라는 의미와 다리라는 의미가 다 살아있는 거죠. 여닫다, 열고 닫다라는 거니까 열다라는 행동과 닫다라는 행동의 의미가 다 있죠. 이런 건 우리가 대등 합성어라고 해요. 근데 종속 합성어라는 건 뭐냐? 한쪽이 다른 쪽에 속한다는 거잖아요. 돌다리 같은 경우 볼까요? 다리는 다리인데 돌로 만든 다리, 돌이 재료가 돼서 만든 다리니까요. 돌이 다리를 수식하는 형태죠. 종속 합성어고요. 밥은 밥인데 덮은 밥, 무엇인가를 덮었어요. 소고기 덮밥, 그럼 덮밥, 덮은 밥이잖아요. 그래서 덮밥이라고 할 때 덮이 밥을 수식했으니까 종속 합성어. 이렇게 수식 관계로 돼 있으면 종속이라고 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융합 합성어는 뭐냐? 융합이란 건 섞였다는 뜻이죠. 2개가 합쳐져서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예를 볼까요? 춘추. 봄춘의 가을 추자인데요. 봄과 가을이란 말이 합쳐져서 뭐가 되죠?
이건 좀 생소한가요?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어르신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면 여기서 춘추는 나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전혀 다른 뜻으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 밤낮. 이거 뭐예요? 대등합서가 아니에요? 라고 할 텐데 뭐 예문을 들어볼게요. 아우, 넌 어떻게 이렇게 밤낮 일만 하니? 라고 했을 때 진짜 밤과 낮, day and night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여기에서는 늘 항상, 언제나, always 이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뜻으로 바뀌어서 융합합성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작은아버지. 이거 왜요? 라고 할 텐데 붙여 써 있죠? 작은과 아버지가. 잘 보세요. 띄었으면 small father예요. 키가 작은 아버지겠지만요. 여기서 작은 아버지는요. second father. 즉 우리가 이제 서열상 두 번째. 우리가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가 명절 때나 뭐 이렇게 보면 친척들 모이잖아요. 그럼 작은 아버지 오셨어요. 여기서 작은 아버지가 키가 작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서열상 두 번째 뭐 이렇게 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때 서열을 얘기하는 걸 얘기할 때 쓰는 말이니까요. 여기서는 작은아버지는 진짜 작다란 뜻이 아니기 때문에 뜻이 바뀌었죠. 그래서 융합합성어죠. 돌아가시다도 돌다와 가시다가 합쳐진 말이죠. 근데 이건 뭐예요? 죽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뜻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뜻이 전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합성어를 융합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의미관계에 따른 합성어 유형까지 해서요. 대등, 종속, 융합까지 살펴봤고요. 그 전에 합성어 유형을 우리가 그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별이 5개 이거 중요하다고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렸으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는 단어의 형성 이렇게 2개 강의로 나눠서 여기까지가 강의 끝입니다. 자,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요. 자, 적용 연습 문제 꼭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